안녕하십니까. 주리세 채널 여러분, 최인용 세무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자녀 창업을 시켜주면서 부동산을 만들어주는 창업자금 증여 특례 제도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최근에 국세청에서도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부분이 있고, 또 자녀의 부동산을 마련해 주는데 굉장히 세금 절세가 많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업종을 해도 되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작년에는 베이커리 카페를 위주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베이커리 카페와 관련해서 국세청이 실태조사를 하면서 지적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업종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것들이 지금 최근에 예규나 판례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업종으로 하는 게 유리한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한테 2026년에 창업자금 증여 특례 활용하려면 어떤 게 이슈인지 한 번 더 체크하시도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요, 단순히 이게 돈만 준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업종을 선택하는 내용,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관련 조문이 조특법 30조의 5에 의한 규정인데요. 법률 조문 자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 제가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드리면, 부모님이 자녀한테 줘야 되는데, 이제 부모님은 60세 이상 거주자여야 되고요. 자녀는 18세 이상이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돈을, 제가 이 돈 표시를 해놓은 게 있잖아요. 이게 생각보다 중요해요. 부동산을 직접 줄 수는 없는 겁니다. 돈을 줘서 창업을 한 자금으로 그걸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증여로 하는 게 왜 창업자금 증여로 하는 것보다 더 불리하냐? 그러면은 세율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일단은 일반적인 증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상속세 증여세법의 세율로 보면요, 30억이 넘어가면 50% 세율로 과세가 돼요. 그렇지만 창업자금 증여 같은 경우에는 10%만 내면 됩니다. 일단 5억을 공제하고 50억까지 10%만 내면 됩니다. 그래서 한도가 50억까지 10%고, 근로자를 많이 고용하게 되면 100억까지 10%로 물려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굉장히 커집니다. 자, 그래서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 특례를 활용하는 게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증여세 절세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제가 계산을 해드리자면, 일단 증여 재산 한도는 50억, 1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한 경우에는 100억까지 한도로 된다고 했는데, 한도가 넘어가게 되면 이제 일반 증여세 세율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1억에서 5억까지는 10%에서 20% 정도가 되니까 어느 정도를 조금 더 주더라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보시면요, 매장을 하나 차리는데 50억 정도가 들었어요. 그러면 5억까지는 세금이 없고 50억에 45억에 해당하는 부분은 10% 세율로 과세를 하니까 4억 5천만 내게 되죠. 자, 창업자금 증여는 한 4억 5천이 되는데 반해서 일반 증여로 하게 되면 5억 빠지는 부분이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50억에 대해서 50%면 25억이에요. 거기서 4억 6천 빼면 20억 4천 정도를 내게 되는 거니까, 창업자금 증여로 하는 것보다 일반적인 증여로 하게 되면 15억 9천을 세금을 더 냅니다. 그러니까 창업자금 증여가 얼마나 저렴해요. 15억 9천을 저렴하게 세금을 깎아주는 효과도 있는 데다가, 더구나 부동산을 부모님이 이 50억 재산을 가지고 불려나가면 나중에 부모님의 상속세로 내게 되는데, 이거를 자녀가 부동산을 구입을 해서 50억을 불려나간다. 그러면 이 50억까지만 그냥 세금을 내고 마는 거니까 세금적인 면에서도 나중에 그 가치가 증가한 이익은 자녀의 몫이 되니까 굉장히 유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젊은 부모님들이 요즘에 이 창업자금 증여로 자녀들 어떤 걸 만들어주는 거를 굉장히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자녀들이 AI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면서 도대체 뭘 해야 우리 자녀가 좋을지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재산이 있는 분들은 창업자금 증여를 활용해서 미리 자녀들의 재산을 만들어주고 그걸로 준비를 시켜주는 방법도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재산을 줄 때 제가 아까 돈은 되지만 건물은 직접 주면 안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부모가 쓰던 상가 건물을 직접 증여하게 되면 이건 증여세가 되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이 창업자금 증여에서는요, 주의해야 될 게 양도세 과세 대상 자산, 뭐가 있죠? 토지나 건물, 이런 것들을 직접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을 주거나
아니면 토지나 건물을 팔아서 현금으로 증여를 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창업을 하면서 부동산을 매입하는 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신규로 취득하는 건 괜찮아요. 그리고 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건물이나 상가를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고 토지를 사서 창업에 사용해도 되지만 보증금도 됩니다. 보증금으로 사용하는 것도 돼요. 근데 굳이 보증금보다는 건물을 아예 사는 게 나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사업에 쓰는 부동산, 토지나 건물을 사는 것도 괜찮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차 보증금으로 사용하는 것도 괜찮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근데 이런 판례도 있으니까 참고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 건설업을 하는 법인이 건설업에서는 토지가 그죠 팔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창업을 하기 위해서 유형자산으로 사용하는 그런 토지 건물 매입은 괜찮지만 이 건설업을 하면서 팔려고 하는 토지를 매입하는 거 이거는 창업자금에 해당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판례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자금을 주어서 우리 창업자금 증여로 쓸 것이냐 또 어떤 업종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실무적으로 들어가면 조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법률 읽어보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판단하실 게 아니라 반드시 세무사님하고 컨설팅 개념으로 같이 계속해서 자문해 나가면서 가능한 부분을 체크를 해나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요 감가상각이 되는 이런 재고자산이 인정이 안 된다라는 거, 또 창업의 업종에 사용되지 않는 그런 것들, 여러 층의 건물을 구입을 했는데 창업에 사용하지 않는 층이 있다, 일부를 임대한다, 이런 거는 안 됩니다.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이 창업자금 증여는요 2년, 3년, 10년 이런 법칙이 있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들한테 2년, 3년, 10년을 주의하셔서 알아놓아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연도별 프로세스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처음에 현금을 증여하게 되면요 현금으로 증여를 해서 창업으로 쓰면 되는데 이 대상 업종을 2년 이내 창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하면 되고요. 바로 근데 대부분 현금을 증여하면서 창업을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 2년이란 요건은 크게 어렵지는 않게 여러분들이 만족을 하시는데 이제 3년 이내에 증여한 자금을 전액 창업을 목적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제 3년 이내에 토지 건물을 매입한다든가 인테리어 등의 전액을 사용해야 됩니다. 대부분 3년 이내에 창업을 시작하면서 1, 2년 이내에 대부분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가 되진 않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10년 동안 사후관리 기간이 중요한데 이때 업종을 변경하거나 폐업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10년간 여기에 대해서 사후관리 위반이 되면 증여세를 내게 돼요. 근데 이게 증여세가 과세될 때는 이자 상당액까지 증여세를 납부 불성실하게 낸 거니까 그 이자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1년에 한 8%가 넘어가는 금액으로 이자 상당액을 추가로 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업으로 보는 케이스가 있고 보지 않는 사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자녀들한테 이 부동산 만들어주면서 창업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 이런 케이스를 하게 되면 창업으로 보지 않아서 10% 세율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제 기존에 있던 사업을 양수하는 거죠. 운영되는 사업을 이어받아서 그걸 사온다. 이거는 승계지 창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존에 있는 개인 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도 신규로 창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 되고요. 또 대리점, 학원 이런 것들을 권리금을 주고 인수하는 거 이런 것도 인수지 이거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규로 창업하는 것만 우리 조특법 30조의 5에 해당하는 10% 세율로 창업자금 증여 특례제도 요거를 활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의하셔야 됩니다. 이게 세금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도에 위반하면 10년간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면은 이게 끝나지만 이게 중도에 위반하면은 일반적인 증여세로 내고 이자 상당액도 연 8% 정도를 추가적으로 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이게 그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창업자금 증여로 한번 주게 되면 부모님이 이걸 창업자금 증여로 줬을 때 나중에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요. 창업자금으로 준 그 증여가액 있죠. 이게 나중에 상속세, 상속재산에 그대로 더해집니다. 그러면 이거 불리한 거 아니냐? 창업자금 증여로 줬는데 이거 나중에 상속세로 창업자금 재산이 더해지면 불리한 거 아니냐?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녀가 이 재산을 받아서 증여세 낸 거가 계속해서 이 가치가 50억이었는데 100억이 되고 200억이 돼도 50억만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주게 된 자산의 가치 상승분은 상속세가 안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50억에 대한 처음에 준 거는 나중에 상속세로 낸다. 그런데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만큼
그만큼 세금은 줄어든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속 시에는 그 일반적인 증여는 10년 내에 합산이 된다.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신데 창업자금 증여 같은 경우에는 기한이 없이 돌아가시게 되면 언제든 상속재산에 합산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기간이 늘어나면 우리 증여하신 부모님이 오래 살아서 기간이 길어지면 그 인플레이션 효과 때문에 사실 뭐 큰 금액이 아닐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세율이 또 나중에 바뀌어서 유리하게 적용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 그죠? 예, 지금 30억 초과가 50%라는 거가 너무 구간이 좀 촘촘하고 벌써 한 30년 전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세율 구간의 변화를 좀 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가치상승분이 자녀한테 귀속되는 게 유리한데요. 이게 중요한 게 업종과 관련한 그런 판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업종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자면 우리 일반적인 자녀들이 창업자금 한다고 해서 뭐 부모님들이 자녀한테 광업을 해봐라, 제조업을 해봐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녀들이 할 수 있는 거는요 몇 가지 특정한 업종이 있어요. 그죠? 대부분 많이 하는 게 판매업이나 음식점업 이런 걸 많이 합니다. 그래서 통신 판매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 쇼핑으로 어떤 물건을 판다든지 부모님이 제조력이 갖춰져서 자녀들이 이런 쇼핑몰 센터를 창업하면서 거기에 따른 부동산을 같이 구입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물류산업 굉장히 유리하죠. 이 물류산업은 창고나 이런 부동산을 사서 물류업을 해야지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물류산업 하시는 거는 어느 정도 자녀들이 여기에 대한 노하우나 어느 정도 지식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단순한 근데 창고 임대업은 안 돼요. 임대가 아닌 물류산업을 직접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음식점업 같은 경우에는요 대부분 많이 하시죠. 음식점업은 청년들이 창업하기에도 굉장히 유리하고 그리고 부모님들이 음식점업을 하셨던 노하우가 있다면 가르쳐줄 수 있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베이커리 카페 이런 것들이 많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일반 카페는 안 되죠. 그죠? 일반 카페는 이 음식점업에 해당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되는 업종 이런 것들이 대부분 뭐가 있느냐 정보통신업 그 다음에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어느 정도 이공대 나와가지고 창업을 하시려고 하는 그런 자녀들이 많이 좀 활용할 수가 있고요. 또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이게 뭐 자영으로 하는 예술가라든가 뭐 오락장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거 안 되는 것들이 좀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을 판단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꼭 상담을 하시면서 진행을 하셔야 돼요. 또 관광 숙박업이나 학원, 기술 영업 개발업,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이런 것들은요 굉장히 활용하기가 유리하죠. 이런 것들 중에서 15번도 많이 하죠. 그래서 창업을 하면서 우리 부동산을 구입한 창업자금 증여 내용으로 신고를 한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인정이 되냐 안 되냐 이런 판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2026년 4월 달에 조세심판례에서 나온 창업자금 증여로 인정이 안 되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심판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린이 놀이학원을 하겠대요. 심리상담센터. 이거는 어린이 놀이 학원이니까 직업 개발 훈련 시설 운영업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해서 창업자금 증여로 했는데 결정은 어떻게 됐냐면 과세특례 대상이 아니다. 라고 해서 기각이 됐습니다. 어린이 놀이학원 심리상담센터 이걸로 해서 창업자금을 해줬는데 이거를 인정을 못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열거된 업종이 아니어서 적용이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이거는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나온 표에 의해서 되는 업종을 열거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조특법에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고습에 관한 법률에 관한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 또는 평생능력 개발업 법에 따른 직업능력 개발 훈련을 운영하는 사업 여기에 해당하는 것만 된다. 조특법 6조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그 업종 그 아까 보셨던 18가지 업종에 해당하는 것만 가능한데 학원은요 이 표준산업 분류표를 보니까 학원의 교습과정에 학교 교과과정에 대한 학원이 있고요. 또 평생직업교육학원의 직업기술에 관한 과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기계나 자동차 금속이나 디자인이나 속기, 전산회계, 애견미용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대부분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학원이죠. 이런 것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 조특법에 그렇게 학원의 설립에 대한 그냥 일반 학원이 아니라 이렇게 직업기술 분야 교습학원, 직업능력 개발 훈련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함부로 모든 업종이 다 되는 거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서 조세심판례에서는 이거는 창업자금 증여로 줄 수 없다. 일반적인 증여세를 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세금이 꽤 많아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미리 업종에 대해서는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창업자금 증여에 대해서 베이커리 카페들 많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하면서 유튜브로 올렸더니 한옥 체험업 이런 거 가능합니까? 이것도요 사실 가능해요. 왜냐하면 관광진흥법상의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 시행령에 명시된 업종인지 여부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고 이게 실질적으로 한옥 체험업을 하게 되면 이 건축물 대장상 정식적으로 한옥이어야 돼 있는 그런 한옥 지정증이 발급된 거 이런 것들 좀 필요하고요. 규모나 면적에 대한 그런 제한도 있고 그리고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이라는 것도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하셔야 가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뉴스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대형 베이커리 카페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실태조사를 한번 했어요.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이 창업자금 증여로 해줄 수 있을 거냐 봤더니요 한 두 가지 정도 케이스로 이건 인정을 못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커피 전문점인데 제과점업으로 등록을 했다. 이 케이크 같은 거 보니까 이게 뭐 그냥 소량으로 해서 뭐 어디서 케이크를 받아가지고 와서 파는 거지 제조를 하는 제과점업이 아니더라. 그 업종을 위장으로 등록했다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게 커피 전문점이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창업자금 증여를 인정을 안 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세무조사가 나오면 이런 내용들까지도 실질적으로 봅니다. 두 번째는요. 베이커리 카페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 부스토지 안에 주택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건물이 60평이고 부스토지가 한 500평인데 이 토지 전부를 이제 사업 면적으로 신고하고 부부가 이제 거주를 한 거죠. 그래서 이 거주하는 토지에 대해서 사업용이 아니다. 그래서 세금을 추징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업종 선택도 정확하게 우리가 제조로 볼 건지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창업에 사용하는 면적인지 또 주차장이 너무 과대하지는 않은지 뭐 이런 것들 한번 리스크 체크를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저희 법인에도 이 창업자금 증여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학원 같은 거를 실질적으로 하시는 바리스타 학원 이런 것들은 한번 해서 창업 베이커리 카페 운영하시는 분들이 자녀들에게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그거 말고도 최근에는 이제 요양원이라고 하는 노인 복지 시설을 어차피 부동산이 필요하고 또 고령화 사회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상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창업을 하게 됐을 때 스크린 골프, 스크린 뭐 테니스, 요즘에 뭐 탁구, 스크린으로 하는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트렌디한 창업 선호를 하시는 자녀들이 그런 성향이 있다라고 한다면 대형 평수로 지하나 아니면 주차장이 좋은 그런 층을 전체를 뭐 하나를 살 수 있는 자금 증여를 해서 창업 자금 증여로 활용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성향에 따라서 어떤 업종을 해줄 거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은 창업을 하게 되면 업종별로 우리 자녀가 어떤 전공을 했고 어떤 데 관심이 있고 여기에 맞는 업종을 선택을 해서 증여세 신고를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총 자금은 어떻게 들어갈 건지 추가적인 뭐 취득세나 뭐 이런 것들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 보면서요. 마지막으로 한 10년간 잘 안 돼서 망하면 안 되니까요. 괜찮은 업종인지를 체크를 해서 사후관리까지 여러분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창업 자금 증여 우리 자녀가 할 수 있는 업종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하고 살펴봤고요. 정교한 세법 검토가 같이 이거는 검토가 돼야 여러분들 증여세가 무섭게 과세되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문가하고 상의를 한 다음에 이 부의 이전을 설계를 하시고 이거는 특히 10% 세율로 자산을 자녀한테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나 유리한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상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